자, 고바이오랩입니다. 자, 이 고바이오랩은 원래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이게 우리가 비만주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만하고 전혀 관리가 없을 것 같은 종목들도 있고, 비만을 하긴 하는데 분명히 비만주긴 한데 이게 흔적이 굉장히 적은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자, 오늘 판때기가 오후 시장의 판때기는 다시 또 완전 비만 판때기로 바뀌었습니다. 올릭스 때문이죠. 자, 올릭스가 상한가로 지금 들어가서 박혀버리면서, 당연히 올릭스와 똑같이 메시 치료제 모멘텀이 있는 D&D 파마텍이 그래서 다시 신고가를 들어가고요. D&D 파마텍이 신고가를 들어가면서 펩트론도 지금 4%로 당겨지고, 중간에 인벤티지도 당겨지고, 여기서 쭉쭉 당겨지면서 올라 들어오면서 이제 비만 쪽 테마주들이 줄줄이 뒤따라 쭉쭉 따라 들어오는 형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섹터 전체 흐름들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 자, mRNA 여기 나와있죠. 이거 올릭스 때문입니다. 올릭스가 원래 RNA 종목이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이거 올릭스가, 자,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지금 종목 고바이오랩 때문이고요. 올릭스가 원래 RNA 종목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코로나 때 날려주던 종목 중에 하나, SC팜이 대표, 올릭스가 2등. 마이크로바이옴 바로 나오죠. 고바이오랩.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이슈 때문에 올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요 중에서 고바이오랩 덱스백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비만에 엮여들어 있는 종목이고요. 자, 비만이 가면서 이게 덩달아서 지금 다 달라붙은 거예요. 다. 대부분의 의료 예언은 뭡니까? 뉴로피 때문이고요. 대부분 이제 한 종목이 나가들어오면서 지금 덩달아서 따라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됐어요. 이 중간에 사이에 있는 이게 핵심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보시는 것처럼 올릭스, 고바이오, D&D, 그리고 이제 뭐 대화제약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이거 외에도 더 있죠? 지금 종목이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잡혀 들어있는데, 대화제약 같은 경우도 이미 주가가 다 바닥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라는 얘기 앞서서 한번 전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이거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 원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던 종목입니다. 원래 되어 있던 종목인데 그동안에 전혀 비만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못 받고 있었죠. 이렇게 반짝하면서 잠깐 한번 들어오는 요 정도에서 그치고 있었는데, 자, 지난번에 고바이오랩을 제가 한번은 분석을 해드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정도까지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들이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인벤티지랩은 유지가 안 됐습니다만 올릭스가 대신 돌아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올릭스 역할을 이제 인벤티지가 해줘야 될 역할을 올릭스가 지금 대신하는 겁니다. 올릭스가 앞에도 얘기 드렸었죠. 이 구분이 펩트론이나 D&D 파마텍은 그들만의 리그, 저 위에 천상의 리그 종목이고요. 저 위에 천상의 리그의 종목이고, 현재 2승의 우리들 리그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압도적으로 원사이드로 신다는 종목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계속 달리는 저런 종목들이 아니라, 이게 첫 두들겨 맞고 있는, 기대치가 반영되지 않고 많이 사는 이런 쪽의 종목들이거든요. 그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이 인벤티지 랩을 얘기를 드렸었고, 이제 오늘 웬일로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올릭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이거 제대로 지금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종목으로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170만 주, 180만 주 이렇게나 쳐 팔았던 놈들이에요. 웬일로 이건 외국인이 결국 질렀다는 얘기네요. 자, 외국인이 지르고 이제 눈치 보는 기관들 같은 경우, 이건 이제 좀 등치 힘 있는 외국인이 질렀다는 얘기죠. 이런 거, 이게 검은 머리 외국인이 지르거나 할 때는 안 들어옵니다. 애들 검은 머리 성향의 이런 애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안 들어와요. 꼼짝도 안 해요. 이런 검은 머리 성향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고가에서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오늘 올릭스에서 들어온 이 외국인이 검은 머리 외국인이 아니라 진짜 금발 벽 안에 잭 스미스 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빵 치고 들어서 이게 우리들 리그 종목들이에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D&D 파마텍을 저렇게 고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하바리 수준으로 쳐져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도 못 받고,
그렇죠. 오늘 나와 있는 저희 올릭스 같은 경우에 뉴스에 보게 되면 빅파마하고 계약을 한 회사가 딱 4개밖에 없다 이거야. 우리나라에. 그 코스닥 쪽에는요. 코스피에 가면 또 있죠. 유한양행이 있으니까. 코스닥엔 4개밖에 없다 이겁니다. 빅파마하고 계약을 한 회사가. 펩트론 같은 애도 아직 계약 안 했으니까요. 계약은 아직 안 됐잖아요. 요 계약을 한 회사가 이제 저기도 현재까지는 알테오젠, 니가캔바이오, ABL, 그리고 여기 올릭스. 지급해줬습니까? 얘들? 안 해줬잖아요 이거. 그래서 요런 애들이 올라 들어오면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도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인벤티지가 올라간 날 그날 묘하게 타이밍을 같이 맞춰서 올라 들어갔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가 내려갔는데 안 받고 지금 살짝 해서 안 밀려 들어가고 버티고 돌리죠. 버티고 돌려놓고 누르고 버티고 돌려놓고 오늘 딱 요 위치 아주 작정하고 잡아 끌어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건 세력형으로 봐야죠. 위치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앞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력도 그냥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주가가 다루는 위치가 이게 수급 게임인 경우 같은 경우는 수급 게임을 하는 경우는 더더욱더 기술적 위치를 칼같이 지키는 형태가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미리 던져 놓으니까요. 이게 게임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공매도를 쳤을 때 이렇게 공매도를 두들겨 팼다라고 하면 미리 예를 들면 공매도를 친 다음에 안 받고 있다가 그 다음에 뒤에 가가지고서는 숏커버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숏커버 하면 숏커버 과정에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면 공매도도 두들겨 패는 것들로 하나도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생겨버리거든. 밑에서 쳐가지고 장난을 했을 때 위쪽에 미리 던져놓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주가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빡 하고 떨어져 버리게 되면 하나도 못 벌잖아요. 헛질할 만한 셈이 되게. 그래서 이렇게 수급 게임으로 진행되는 경우일수록 오히려 더 기술적 라인들이 더 정확하게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그렇죠. 오늘 저가 쪽에서 달고 돌려버렸고요. 지금 고가에 헤딩하고 딱 정해져 있는 선 여기까지로 미리 표시. 이거 저 앞에 이 고바이오를 분석한 날 제가 미리 그렸던 표시 들었던 자리에 딱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이게 차트를 귀신같이 잘 그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원래 게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8월달 같은 때 있지 않습니까? 작년 8월 5일날 지수가 폭락해서 밀려 떨어졌을 때 대부분의 메이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 날에서 긋고 돌아 들어갔다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직접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작년 8일달 웬만한 유명한 종목들 작년 8월 5일이 저점이 어떤 선에서 형성됐나 보면 전부 추세 저점 121선 61선 다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종목들이 일시에 다 똑같이 그렇게 저점을 칼같이 저점을 잡을 수가 있냐 이거지. 못 잡죠 절대로.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겨. 미리 기계로 다 세팅이 다 맞춰져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칼같이 만드냐고 미리 다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이제 현재 상황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비만이 지금 빡빡 치고 다 들어오고 있죠. 그럼 요 현재의 그림이라 그러면 얘가 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한 단계 더 여기까지 이 선까지로. 자, 아니 얘는 오른 게 너무 없거든. 보셨다시피 고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 비만 이슈가 원래 옛날부터 있던 종목이에요.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돼서 그렇지 얘 원래부터도 얘도 원래부터 있어요. 이거 고바이오랩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고바이오랩 지금 나왔던 이 바로 이 균주 캐나다 권리 확보 5월달에 펩타이드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경구용 비만의 핵심 이러고 보시다시피요 이게 원래요 이게 고바이오랩이 이게 보시는 것처럼 저 옛날부터 있었어요. 마이크 바이오를 먹는 이게 2023년도 9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만 쪽에서 가장 먼저 나온 종목 중에 하나예요 고바이오랩이. 그런데 주가는 보시다시피 가장 먼저 나온 종목이 하나인 이 고바이오랩이 주가는 보시다시피 이러고 계속 꼬라박아가지고 지금 저가에서 100% 더블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데 고가 대비는 아직도 반토막입니다. 그렇죠? 이게 비만이죠? 2023년도에 비만 가지고 이렇게 올라 들어갔던 건데 지금 그 뒤로는 이제 나머지 비만주들이 펩토론이라든가 새로운 비만주들이 부각받는 종목이 계속 생기면서 얘는 그냥 비만은 중간에도 보신 것처럼 비만 뉴스를 계속 냈어요. 심장에서 전혀
각광을 주목을 받지를 못해서 그랬던 거죠. 전혀 주목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로 여기 미국 여기 이런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런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작년 8월 달에도. 그죠? 비만 치료제 게임 체인저 이런 얘기도 이렇게 나왔고요. 축강된 뭐 부각된 거 있냐 이거. 이렇게 해서 내용 자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지금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한 방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낮아요. 비만 효과를 지금 보신 것처럼 비만에 대한 부분을 거의 지금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좀 더 가능하겠다라는 얘기. 자, 이번엔 눌려 들어오게 되면 자리는 어디죠? 몇 번이 정해졌죠? 여기 이제 눌림목에서 노린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노려야 되는 거고요. 직전에 고점 자리이기도 하고 오늘 치고 올라들은 것에 딱 절반 라인 하프 라인이죠. 하프 리바운딩 자리이기도 하고요. 요 범위에서 이거 잡아서 눌려서 들어가는 쪽에서 잡는다 그러면 여기 지금 가격에서 이제 곧바로 추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공격적인 분에 한해서 지금 비만은 조금 더 들어갈 내일까지 일단 시세를 적어도 내일 아침 시세가 위쪽에서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이건 따라 들어 일부는 따라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보셔도 될 테고요. 이런 흐름들 다시 또 전개가 될 거예요. 이게 수직으로 그냥 뽑을 만큼 그렇게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미 보신 것처럼 비만에 대한 이 비만의 뛰어든 자체가 오래된 옛날부터인데 이게 없어요. 이제 최근에 이런 종목들 많이 늘어나고 있죠.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종목이 비만주에 들어간다 비하라는 거를 시장에 있는 각 수급 주체들이 특히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개인이 당겨서 되는 종목이거든요. 얘들은 볼 것도 없어요. 개인이 당겨야 되는 종목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 종목이 비만이다. 그리고 비만주 중에서도 굉장히 주가가 낮은 싼 쪽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계속 들어가고 있죠. 이제 어차피 얘들은 뭐 전혀 도움이 되는 인간들 아니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고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고 개인들이 이제 그냥 사서 당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개인들이 사서 이제 개인 세력들 같은 경우가 아직 빠져나가는 흐름 아니고요.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계속 공략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에 서서 이제 다음 블록까지 이렇게 해서 뭐 한 방짜리 당일 단타 혹은 1박 2일짜리 정도로 해서 계속 공략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쪽 앞쪽에 있는 메이저들 종목이들은 뭐 저희가 뭐 거의 매일같이 분석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참고하시고 그런 이제 후발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 자 이게 이제 앞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인벤티지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고 올릭스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릭스가 이게 바이오의 지표주 같은 역할도 한다라고 수도 없이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올릭스가 밀리면 바이오주들 다 같이 밀린다라고 보면 되고 제가 돌아가면 바이오 바둑 찍었다라고 보면 되고 우리들 리그 종목이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올라 들어온다라는 얘기 자체는 인벤티나 D&D나 테토로는 날아가는데 다른 비마주들은 하나도 못 가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펩트라고 D&D 파마틱 올라 들어갔다 해서 다른 비만주 다 같이 올라갔나요? 아니죠. 걔들은 뭐 따로 놀 수 있어요. 예? 저기 재벌들 부자들 같은 경우에 예? 요트 타고 그리고 놀 수 있죠. 우리가 무슨 요트를 탑니까? 예? 우리가 무슨 요트 타고 초호화 고급 요트 타고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의 종목들 노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천상의 종목들이 위로 날아간다 해서 내 종목까지는 날아가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 종목에 영향을 주는 종목들 이걸 집중해서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내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앞서 인벤티지 그리고 오늘 올릭스 튀어났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후발 비만주의 관심을 조금 더 늘리셔야 된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바이오 계절이고 때가 왔죠? 다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전자투자TV에서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 찾아서 분석을 해드리고 그럼 오르고에서도 분석해드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있죠. 자, 좀 늦었죠? 이것도 조금 늦었어요. 앞에 이제 중요한 종목부터 먼저 제가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올릭스 이래서 D&D 여기 이런 종목부터 먼저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거 이제 이쪽 종목까지 벌써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전 매매에서는 얘기가 틀리죠. 이건 나오는 순간에 의해서 벌써 여기서 매수거든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핵심 자리. 이게 올라올 때도 같은 자리죠.
어저께 고점 찍었던 자리고요. 앞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게 게임의 형태로 진행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고점 저점이 오히려 더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명확하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저 유명한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보다 선명하게 유지되죠. 이거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들어가서 여기서 꼬리 달고 누르면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노려가지고 다시 또 여기 들어가면 똑같은 상황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르고 있는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